역경대학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역경대학은 자연의 법칙과 긴 역사 속에서도 증명된 이론인데요. 지금까지 역사의 족적을 남긴 위대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역경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역경을 통해서 강인한 정신력을 배우고 끈기를 바탕으로 인내력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목표에는 불가사의한 힘이 깃든다 라는 주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그 볼링샵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레슨 버튼은 인터뷰에서 자신의 굉장한 성공에 대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버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맞추지 못했던 기억이었군요. 그는 볼링 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어땠지요? 하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버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겐 목표 설정과 성공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대해 잘 알고 계셨던 복이 든 아버지가 계셨답니다. 기자들이 그것이 볼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묻자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작은 핀과 작은 볼을 만들어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볼이 내일의 양쪽 홈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그분은 핀부이에게 홈에 핀을 세우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볼을 홈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내인 위로 굴리게 되자 핀을 다시 내인 위로 옮겨 놓았어요. 그래서 핀을 맞추지 못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열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바라는 일을 말해봅시다. 그들이 무엇을 하건 성공하게 하십시오. 아이들이 넣을 수 있도록 농구 방안을 낮추세요. 아이들이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장대를 낮추세요. 작은 승리, 조그만 성공을 달성한 다음 천천히 그러면서 확실하게 자부심과 자존심을 세워나가도록 하십시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이점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실로 성공적인 인생을 향해 순조로운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조니 벤츠는 23살에 최고의 야구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3살 때 그에게 투수 글러브를 주고 매일같이 야구를 했던 것입니다. 최고의 카 레이서인 NJ 파이어트는 나는 자동차 경주위원은 하고 싶었던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념할 단 하나의 목표과 꿈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클라호마의 한 신문은 모든 일을 계획했던 대로 어느 젊은 백만장자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맥스 필드는 물리학과 화학에서 학위를 받고 휘튼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44년에 벌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겠다는 목표를 갖고 44년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그는 10년 안에 백만장자가 되었다. 맥스필드는 공상만 한 것이 아니라 꿈만 꾼 것이 아니라 상상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꿈을 마음속에 생생히 그려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펜으로 적었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씩을 따로 착수하여 각각의 달성 시한을 두고 행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장애물들, 즉 방해물들과 그것들을 돌아갈 길을 작성했습니다. 그런 다음 실행에 옮겼습니다. 어느 정상급 프로농구 선수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2살 때 아버지에게서 테니스볼을 깡통에 던져넣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농구 바구니를 볼 때에도 그것에 공을 넣지 못한다는 일은 생각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공을 넣지 못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또 잃어버린 조종사 면을 다시 딴 사람의 기사도 있습니다. 기사 제목은 2발이 잘린 사람이 다시 비행기를 조종하다입니다.
이 조종사는 무릎 위쪽에서 두 다리가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단 몇 달 후 그는 비행 면허를 따고 비행기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갖췄습니다. 장 클로드 킬리라는 이름은 거의 스키라는 말과 같습니다. 14살 때 그는 10년 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따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을 재주는 없습니다. 막지 않으려는 사람을 때릴 수도 없습니다. 조종사 제임스 벤슨 오이는 좋은 복입니다. 그는 두 다리가 부서지고 턱이 부서지고 뇌진탕으로 기억을 상실했습니다. 그는 심리 억제 해소약과 체면수를 이용해서 그의 기억을 되살려준 정신과 의사의 치료를 2년 동안 받았습니다. 그러다 조종실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우주비행사 앞에 지원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다시 지원하고 다시 거절. 이러기를 수없이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비행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 위를 걸어다닌 8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게는 이런이 놀랍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는 목표 설정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놀랍지 않습니다. 목표 설정에서 나오는 태도, 성공주의, 자신감은 무슨 일이든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경제 침체기의 사업 경영에 적용해 봅시다. 만일 목표가 설정되고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어떤 일시적인 역경이나 어떤 난관도 열의를 흐리게 하거나 꺾을 수 없고 또 두려움이나 근심, 우유부단, 부정적인 사고에 지배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욕구를 강화시키고 자신감을 증가시키고 결의를 굳게 할 뿐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면 어떤 일시적인 역경에서 배우는 것이 있는 까닭에 더욱 강해집니다. 그래야 계획을 세워 달성하려고 결심한 성공에 도달했을 때 그것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10배나 큰 성공이 됩니다. 아무런 역경도 없이 계획했던 대로 거의 정확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목표로 나가는 길에 부딪히는 역경은 여러분을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강력하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마침내 목표에 도달했을 때 그 성취는 기대 이상으로 증폭됩니다. 여러분께 역경과 일시적인 좌절이 주는 이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역경에 굴복되기를 거부한다면 성공은 예측할 수 없이 커집니다. 그런 일은 내게도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폴 마이어 회장은 대학을 중퇴하고 20대 초반에 보험 영업사원으로 사회에 진출을 해서 27세에 보험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이런 폴 마이어 회장도 처음 보험회사 일을 시작했을 때 아주 적은 수입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약 1년간을 인내를 가지고 활동한 결과 그 1년 후부터는 상당한 수입의 고소득자가 됐습니다. 1년에 약 후에 $3,000 이상을 벌게 됐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목표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그것을 믿고 여러분의 목표를 믿고 착실히 해 나간다면 성공은 묶음으로 올 것입니다. 그 성공은 처음의 기대보다 훨씬 큰 겁니다. 물론 나는 $1,000,000치를 판매했으며 그 다음에는 $400,000,000치를 판매했습니다. 이것은 사업 목표뿐만 아니라 개인적 목표에도 적용됩니다. 몇 년 전 나는 테니스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뒷뜰에 테니스 코트를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뒷뜰에 테니스 코트를 만들 목표를 세우고 필요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뒷뜰에 호수 쪽으로 경사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테니스 코트는 고사하고 바둑판을 놓을 만한 평지도 없었습니다. 나는 테니스 코트가 너무나 갖고 싶었으므로 건축가와 기술자를 불러서 다리를 놓듯이
뒤뜰에 콘크리트 받침대를 몇 개 세운 다음 그 위에 테니스 코트를 만드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견적을 내보도록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일은 가능하긴 하지만 비용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아무리 테니스 코트를 갖고 싶다 해도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그것을 실현시켜줄 어떤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어떤 부인이 찾아와서는 우리 집을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웃으면서 이 집은 팔 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은 그저 집을 한번 그러면 둘러만 볼 수 없겠냐고 했습니다. 별로 나쁠 것 같지 않았으므로 집을 둘러보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분은 바로 이 집이야말로 자신이 여생을 보내고 싶은 바로 그런 집이며 내가 이사하기 아주 적당한 집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집은 그때 막 팔려고 내놓은 집으로 주변에 4에이커의 땅이 있어 테니스 코트를 만들 충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부인은 확실히 내 관심을 끌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호숫가를 일말쯤 달려가 부인이 말한 집으로 갔습니다. 한 달 후 우리 가족은 그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고 정원에는 산뜻한 테니스 코트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나는 우리 동네에 작은 산살 테니스 코트가 팔릴 예정이며 다른 사업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 클럽을 생길 때부터 그 클럽 회원이었는데 그곳이 가족 단위의 여가 생활의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테니스 클럽을 샀으며 그래서 지금은 모두 12개의 테니스 코트를 갖게 됐습니다. 목표가 달성되면 성공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됩니다. 여러분을 눈을 목표에서 떼지 마십시오. 주의를 돌리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세요. 곱사등이로 태어난 페르시아의 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2번째 생일에 그 아버지가 그에게 생일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 불구소주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동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 순간 그 아버지는 자신이 선물을 주겠다고 한 것,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후회하고 차라리 소년의 생활을 기하지 못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것도 갖고 싶은 게 있겠지 하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아닙니다. 저는 저의 동상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전 지금 저의 모습과 같은 동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똑바로 서 있는 저의 동상을 갖고 싶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좋지 않다고 소년의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매일 볼 수 있도록 창밖 정원에 세워두고 싶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부탁을 받아들여 동상을 만들겠습니다. 소년은 매일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소년은 동상을 바라보면서 몸을 펴고 또 폈습니다. 애를 쓰면서 몸을 펴고 그리고 또다시 애써서 몸을 펴고 했습니다. 소년은 9년 동안 이 일만을 매일 되풀이했습니다. 21번째 생일날 그는 어깨를 똑바로 펴고 머리를 곧게 세우고 섰습니다. 그리고 동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그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목표에 대한 이런 믿음은 실제적이고 의미 있고 효과적입니다. 나는 내가 부딪힌 하나하나의 방해물, 장애물과 역계에 감사합니다. 만일 자기 동기부여가 되어 있고 목표를 설정되어 있다면 장애물은 오로지 열망을 강화하고 힘을 배가시키며 장애와 부딪히지 못했을 경우보다 10배나 더 큰 사람으로 만듭니다. 장애물이나 역경에 직면했을 때 그것은 사실 축복이 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과 역경을 목표로 나가는 계단으로 여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나는 문제를 갖고 있다. 그것의 긍정적인 점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목표로 나가는 데 이용할 수 있을까? 어떤 역경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신십시오. 어디에서든 성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할 일을 다 한 다음 계속 나가야
또 나가는 것뿐입니다. 매일 한 가지씩 실수를 줄여 나가십시오. 성공은 이처럼 간단합니다.